네, 지금부터는 투자해 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시장 상황인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 NHN이 며칠 전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네, 지금은 한 1% 정도 만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NHN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챙길까요? 아니면 더 가져가 볼까요? 조금 비중은 좀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좀 쉬어가는데 뭐 여기서 추세가 꺾인다, 정부 정책 수혜가 끝난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이르고요.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조금 더 보셔도 좋겠지만 그래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분 익절하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HN은 일부 수익을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섹터별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이야기가 많은 반도체. 지금이라도 남은 오후장에 약간 지수가 밀릴 때 지금이라도 담아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네, 지금 가이던스가 상향될 것이란 전망 분위기 속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장 초반부터 반도체 종목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도 SK하이닉스는 여전히 한 2% 넘는 3%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아쉽게 지금 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이후에 반도체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반도체 투톱 전략 세워주실게요.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못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정말 많이 못 움직이는데 역시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진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의 디램 점유율을 뺏겼다라는 점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스마트폰에 대한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분명히 어떠한 메시지가 준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보유자분들은 비중 확대도 괜찮고요. 신규로 보시려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보유자분들도 그렇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비중 조절이 조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의 경우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한 번에 너무 많이 사기보다는 조금씩 나눠 산다라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더 갈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건데 일단은 그런 고민이 들 때 좀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고 나머지를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 덜어낸 다음에 만약에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더 사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종목의 차별화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돌아가면서 순환 매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한미 반도체나 피롭틱스 같은 HBM과 유래기판 쪽에 움직였다면 현재는 이 수급이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또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김덕호 대표님, 지금도 제주 반도체가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제주 반도체는 항상 조금 지수가 밀릴 때마다 이렇게 확 급등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좀 어디를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이제 제주 반도체가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끝물 왔나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제 제가 이제 증시는 지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조만간 30만 원 돌파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30만 원에 근접해질수록 이제 분할 매도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저평가되었던 소부장주들 그리고 이제 소재 기판주들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주 반도체 좋죠. 지금처럼 이제 좋은 상승세가 보이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 장세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한 풀 정도는 삼성전자 정리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근거도 지금 증시가 사실 대형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매기가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샀는데 이렇게 잘 간다. 근데 왜 나머지 주식은 가지 않았을까라는 호기심이 들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꾸준한 매집이 좀 이루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완제품 중심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뭐 자동차를 예시로 든다면 뭐 현대차, 기아차 가는데 세연이와 만도는 좀 덜 가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3,000이 돌파한다. 물론 기대감은 컸죠. 근데 설마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감도 있다 보니까 선뜻 이거를 팔자 하니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렇다고 더 사자고 하니 좀 불안하고 이런 심리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수급의 영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조정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쯤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주들 이제 꾸준하게 매집을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HBM이냐, 뭐 유리기판이냐, 혹은 온디바이스 AI냐 이게 사실 어느 게 먼저냐라기보다는 우리가 제조 순서로 봤을 때는 사실 HBM이 먼저 끌어왔으니까 지금 이제 장비주 또한을 조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글로벌 제조사들이 지금 다시 한번 증선을 유지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때 원래는 증설을 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의 관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제조업종들에서는 굉장히 지금 진행이 많이 지연됐죠.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를 중점으로 했을 때는 지금 설비사들의 주가도 많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소부장도 눈여겨봐야 된다,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주셨고요. 하반기 글로벌 제조사들의 증설 기대감 속에서 장비주들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잠잠하던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현대차와 기아가 오랜만에 또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영국에서 점유율 한 10%를 넘게 지금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 기대감에 기아가 여전히 10만 원 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자동차 섹터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섹터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5월 달 수출에 감소했던 부분들이 좀 컸고요. 근데 6월 달에는 수출 데이터가 괜찮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의 배경에는 하이브리드카와 이제 SUV가 있는데 이 두 쪽에서 아마 저는 매출 상승이 견인해 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좀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선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 PBR 관련 수혜주로 밸류업과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번에 이제 또 상법 개정이라던가 이런 부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좀 상승할 가능성, 현대모비스와 함께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이제 자동차 섹터의 오늘 반등의 이 의미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부진했고 이제 업황이 바닥을 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다른 데서 나왔던 차익 매물이 나온 수급들이 자동차 쪽으로 좀 이동하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는 지금 사기에도 가격적으로는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신다라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에너지 섹터 하나하나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원전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원전 대장주로 꼽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현재 한 4%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급이 지금 후발주자로 옮겨가면서 특히나 건설사들 해외 원전 사업을 본격화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수급이 또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DL, ENC, 현대건설 같은 이 건설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전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후발주자들의 계속해서 눈을 좀 돌려봐야 될까요? 당분간은? 그렇죠. 일단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동안 눌림목 꽤 오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비로소 이제 한두 달 전에서부터야 이제 원전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제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원전이라는 것이 안전하냐 이런 이제 안전성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오염수 방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는 지금 북한의 이제 원전이 또 지금 이제 해당 이제 오염물을 또 이제 지금 강을 통해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일단 환경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설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 전략들 이것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모멘텀을 길게 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지금 발전 설비들에 대한 수명을 기대를 했을 때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10년 정도,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에서 35년까지 또 이렇게 수명이 오히려 3배가량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 원가 대비됐을 때는 효용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체해서 건설주들이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전이 있고요. 그리고 가스 터빈이 있습니다. 지금 원전주가 잘 가고 있지만 가스 터빈 관련주들도 굉장히 잘 갈 수밖에 없는 게 가스 발전이 지금 오히려 더 싸졌거든요. 유가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락에서 계속 변동을 하다 보니까 뭐 영래경 현상도 우려된다 하면서 S율도 빠지고 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AI 열풍이 불었을 때에 대한 발전 설비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전주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놓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만큼 우리가 큰 원전들을 계속 설비를 짓는다면 결국 노후화된 원전에 대해서 폐쇄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진엔텍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가 지금 이번에 이제 해체 심사가 이제 내일 26일 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을 과연 받아올 것인가. 특히 이제 연내에 해체 산업에 도전하겠다라고 했던 우진엔텍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원전주 안에서도 건설에서 정비 해체로 지금 조금 무게가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우진엔텍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전력 에너지 정책 모멘텀을 얻고 변압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압기의 대장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LS 일렉트릭인데 어제 LS 일렉트릭이 정말 강하게 상승했고요. 오늘은 AC 현대 일렉트릭이 올라가면서 50만 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변압기 쪽도 이런 순환매 흐름이 지속될지 궁금하고요. 이제 대형 변압기들이 갔으니까 이 낙수 효과의 중소형 변압기 쪽도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요. 네. 대형주만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대형주를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LS 일렉트릭은 어제 급등 나온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H현대 일렉트릭부터 효성중공업까지 지금 2분기 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수출 자체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량이 많다라는 것은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 발표될 때까지는 뭐 이런 우리 전력기기 3대장이라고 불리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산일전기라던가 이런 쪽으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좀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워낙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어서 계속해서 변압기 대장주 LS 일렉트릭과 AC 현대 일렉트릭의 흐름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후발 주자로는 산일전기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태양광이 잠시 쉬어가다가 오늘 고개를 들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국 감세 예산안에서 태양광 세 공제와 관련된 부분을 재논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일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뭐 캐리, 파로 뭐 여러 가지 태양광 종목들 한화솔루션도 한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상승 흐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태양광은 요즘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일단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ACMP 적용의 조기 종료를 좀 연기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규정이 뭘까요? IRA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얘기였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중국산 제품들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의 어떤 규제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조기 종료를 연장하겠다라고, 조기 종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IRA 법안 자체가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서 이제 몰아내는 것도 경계를 하자라고 늘 얘기해 놨었어요. 이거는 뭐 비단 트럼프 대통령 때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이제 우려를 했던 표현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수출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고 또 실적을 만들고 또 AMPC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사실 하나솔루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조지아 공장에 있는 거 말고는 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제약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태양광 에너지가 과거처럼 폭등하기 위한 조건이 나올 수 있으려면은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IRA 법안에 대해서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일절 나오지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조용하게 올라갑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태양광에서 특히나 이제 뭐 하나솔루션을 제외하고 뭐 OCI라든가 이런 많은 종목들, 특히나 이제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큰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라면은 뭐 한 번 정도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발전 단가나 비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오히려 또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를 했을 때면은 ESS 쪽을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데이터 센터형 ESS가 지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태양광이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전력 설비 쪽에서 으뜸으로 뽑자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이다. 오히려 저장 장치 쪽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ESS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모멘텀을 얻고 있는 업종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달 4일에 새로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K스퀘어가 연일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SK스퀘어가 이 상법 수혜 기대감을 오르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방을 더 열어놓고 대응해도 될지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상법 개정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밸류업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분 가치 이런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SK스퀘어의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의 가치가 SK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오면서 더 부각을 받기 때문에 저는 상승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저렇게 올라가는 대형주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차익 매물이 언제든 출회될 수 있는 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추가 상승 나오더라도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SK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올라간다고 한다면 22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스퀘어가 지주사로 SK하이닉스 지분 한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또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바 미증시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서클이 급락하면서 오늘 국내 관련 종목들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카카오페이가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장중에 10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투심이 아직까지는 쉽사리 꺾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김덕호 대표님, KB국민은행도 오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은 이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강조가 되는 것은 미국의 정부 부채 상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CDBC 발행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유통시장 발행 그리고 부채에 대한 인플레이션 조장을 지금 촉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충전식 전자지갑을 다 가지고 있죠. 그만큼 현재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주가의 거의 상당수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자산 규모 대비했을 때 평가가 조금 높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런 매수의 기회가 있느냐?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현금 결제 비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각 기업별로 갖고 있는 선불 전자지갑 수단에 대한 잔액은 분명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가 잘 가는 원인, 네이버가 잘 가는 원인도 여기에 좀 상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전략적인 매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쌈지엔터 대응 전략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이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탑픽주로 이 쌈지엔터가 몇 번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8% 넘는 또 급등세를 보이면서 10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티니핑 열풍을 등에 업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도 접근 유효할지 워낙 가는 쪽이 요즘 더 잘 가잖아요. 신고가를 돌파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 종목은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라면은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티니핑이랑 핫쇼핑 같은 IP를 가지고 이제 SM 아티스트들과 지금 콜라보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각종 콘텐츠라든가 굿즈 상품들 판매량을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승 여력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까지 감안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라던가 좀 쉬어가는 흐름은 나오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10만 원 선까지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쌈지엔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 NHN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후속주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가져왔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가져왔고요. 사실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HBM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도 하실 텐데
저는 이오테크닉스를 물론 삼성의 밸류체인 HBM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애플의 M5 칩 공급망에 합류했다라는 점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오테크닉스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마킹부터 시작해서 커팅 장비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좀 AI 반도체가 더 부각되면 될수록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중에 뭐 아까 언급하신 ISC도 강하지만 이오테크닉스도 생각보다 이스페타시스보다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내일 좋은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9만 5천 원, 손절가는 1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님의 이오테크닉스 오늘의 탑픽주였고요. 이어서 우리 김덕호 대표님의 탑픽주도 반도체에 있네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좀 공교롭게도 ISC인데 앞에서 이제 네. 김영민 매니저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뭐 첨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이제 거래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에 대비해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반면 기관들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놓쳤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ISC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기관이 조금 슬금슬금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좀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로는 이제 6만 2천 선에서 한 번 정도 조정 매물을 대비하시면은 이후 7만 원 선 돌파까지 한 번 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ISC는 이미 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이제 충주 공장의 PNT 설비를 확장하면서 PNT7 라인을 확장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또 ISC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HBM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SK의 야망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종목이 바로 이 ISC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 시 접근을 하셔도 뭐 늦지는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C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확인한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두 분의 탑픽주는 다 반도체에 있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와 ISC 남은 오후장에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결국 1시경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 반전했고요. 현재 그래도 3,09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 0.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장대응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